안녕하세요. 철도경제신문 박장식입니다. 여러분, 대전광역시 하면 떠오르는 곳 있으세요? 엑스포공원? 보문산? 아니면 야구장? 요즘은 여기입니다. 성심당이에요. 성심당. 대전역 앞에서 찐빵집을 연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대전의 상징이 됐어요. 요즘은 주말만 되면요, 1시간 넘게 들어가야 겨우 막 빵집 들어가서 이것저것 담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 성심당이요, 대전역에도 꽤 오랫동안 12년 동안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성심당의 임대료를 두고 논란이 커졌다고 합니다. 심하면요, 이미 대전역에서 멀리 벗어난 가락국수처럼 역 밖으로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일도 심지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대전역에 무슨 일이 벌어졌고 성심당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심당 유명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는 그런 빵집일 겁니다. 저도 사실 대전 출장 갈 때마다 자주 들리는 빵집이고요. 사실 예전부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들어갈 때마다 웨이팅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사실 대전 밖에는 점포를 내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이 있어서 지금 있는 점포도 대전역만 포함해서 대전 안에만 5개 빵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빵집이 순 매출로 파리바게트를 이겼다, 뚜레쥬를 이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전에 갈 때마다 꼭 찾아야 되는 빵집이고, 교황님도 2014년에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거기서 빵을 드셨다고 하니까요. 그런 유명한 빵집인데, 이런 성심당 원래는 대전역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역에 들어온 것이 한국철도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왔다는 사실 알고 계셔요?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성심당은요, 옛날에 프랜차이즈를 한번 시도를 했다가 좀 안 좋게 끝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분점을 내는 것에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옛날에 유명한 백화점에서 우리 본점에 들어올 때 해줄 테니까 얼마면 되겠냐, 백지수표를 써내라 이랬는데 거절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소극적이었는데, 한국철도공사에서 지역 대표 상품 입점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대전역에 이 지역 특화된 상품이 들어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지역 특화적인 좀 상품이나 음식이나 매장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이 점을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결국엔 이런 지역에 특화된 거를 입점해야 된다라는 요청에 따라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12년 11월에 개점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대전역 매표소 앞에 성심당 매장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가 사실 좀 협소했어요. 빵 파는 줄이랑 매표소 줄이랑 막 사람이 워낙에 많아서 3층 같은데 꽉 차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 2층에 빈 자리가 난 겁니다. 지금 있는 대전역 2층에 빈 자리가 나서 거기로 옮긴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원래 2층에는 코레일 멤버십 이용자들, 특실 타는 사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라운지가 있었는데요. 그 라운지가 사라지고 나서 식당, 카페, 디저트 매장 이런 거 들어왔는데 장사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유휴 공간에 성심당이 들어와서 예상 밖의 대박을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성심당이 나가면 이 자리에 성심당만한 매출을 낼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다랍니다. 그 한 군데가 성심당 케이크 부티크래요. 망고시로 팔고 딸기시로 팔아가지고 케이크 무거워요 이래서 그 유명해진 그 케이크 부티크 얘긴데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성심당이 들어왔기에 그렇게 많은 매출을 낼 수 있었던 유휴 공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뼈 있는 농담인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런 유휴 공간에 잘 들어갔으면은 잘했어, 너희 이렇게 유휴 공간 들어와서 코레일도 이런 좋은 공간 내줬고 성심당도 이런 좋은 공간 들어갔었고 성심당 아니 못 들어가는 위치 잘 들어갔어 라고 해주면 좋을 텐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 이 기차역이나 이런 곳에서의 매출 같은 경우는 보통은 매출액의 17% 정도를 임대료로 납부하는 그런 계약을 맺는데요. 이 성심당 같은 경우에는
그 구내 영업 방식으로 좀 계약을 바꾸면서 이 매출의 5% 정도를 내는 걸로 어쨌든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특혜라는 얘기가 불거진 거예요. 이상하다. 원래 이 자리가 2015년인가에 좀 나갔거든요. 나간대요, 나간대. 요 원래 영업을 하다가 우리 이대로 영업 못 하겠어 하고 나갔는데 다시 계약 입찰을 해보니까 두 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아무도 안 들어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원래 매장에 천장에서 비 오면 물 새고 이러니까 좀 바꾸면 좋겠다 한 성심당이 옮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어쨌든 물 새는 매장에서 옮기기 위해서 옮긴 건데 이게 어쨌든 좀 이상하다 싶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뭐 다른 곳과 좀 뭐 형평성 차이라는 게 있겠지만은 뭐 이게 또 어쨌든 문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좀 이번에 계약을 새로이 좀 하기로 해서 나온 게 매출의 17%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4억 4천만 원. 근데 이제 성심당 쪽에서는 그 가격대로 못 낸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심당이 인기를 끈 가장 큰 원인은 박리담이에요. 빵을 이렇게 바구니 한가득 담아도 2만 원, 3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박리담회로 지금까지 영업을 지속해 온 건데 17% 매출의 17%를 임대료로 내야 되면 자연스럽게 빵 가격도 올라가고 인건비 부담도 커지게 돼요. 그러면은 대전역 안에 남아있지 않는 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28일자로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임대료 4배는 이제 과도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대료를 원래 수준으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전역 밖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어요.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원칙대로 했으면 성심당이 여기 자리에 계속 있을 이유도 사실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매장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장사를 해야만 이 정도의 요 영업이익을 부담하고 이 정도의 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 곳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맞느냐, 또는 어쨌든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원칙대로 해서 뭐 공공기관의 적자를 줄이고 뭐 원칙대로 해서 다른 곳과 형평성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의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처음에 요청한 거는 어디다? 한국철도공사다. 그러니까 정말 나쁘게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좀 그런 일이죠. 좀 너희가 이렇게 좀 장사를 하게 해줘 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럼 이제 너희 임대료 4억 안 주면 뭐 지금은 3억까지 내려왔어요. 유찰이 계속돼서 3억 안 주면 너네 이제 여기서 장사 못해 이러는 거잖아요. 이 4억, 3억 이 정도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 이걸 1년 12개월이에요. 12개월로 따져봤을 때 월에 그 정도로 이제 이 임대료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40억 정도에서 50억까지, 최대 50억까지 이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정도면 대전역 인근에 있는 노후한 건물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 1년 임대료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성심당 쪽에서도 입찰 과정에서 뭔가 요 한국철도공사나 뭐 코레일 유통으로부터 뭔가 미리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원이 지적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월 1억, 2억 선이던 임대료를 4억, 3억 이 정도로 올리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랑 정확하게 비슷한 일이 부산에서도 있었어요. 부산 삼진 어묵. 예. 부산 하면은 꼭 이제 많은 분들이 찾는 저 지역 어묵 업체인데, 여기가 처음으로 이 어묵을 빵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해서 사람들이 집어가게끔 만드는 어묵 베이커리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 삼진 어묵이 부산역에 이제 점포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산역 건너편에 호텔에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기도 똑같아요. 임대료가 좀 과했습니다. 예. 원래는 2014년에 2억 원 정도를 이제 월 임대료로 낙찰을 받아서
영업을 했어요. 물론 지금의 삼진어묵 자리는 부산역 안에서도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재계약 시점이 2017년에 일이 발생을 해요. 그 삼진어묵에다가 2억 8천만 원이 넘는 월세를 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역 매장 재계약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또 이거예요. 부산역은 굉장히 목 좋은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부산역은 이게 나가버리면은 다른 또 어묵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또 부산 보면은 삼진어묵 외에도 뭐 고래사 어묵, 환공 어묵 막 이런 어묵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쟁도 많고. 그런데 이 자리는 성심당이 나가면 누군가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서로를 위해서라도 적정한 가격선에서 타협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죠. 결국에는 이 최후 통첩까지 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2012년에 성심당과 함께 들어온 이 명물이 또 있습니다. 대전역 가락국수라고 해서, 이 가락국수 매장도 이 원래 승강장에다가 다시 만들었어요. 승강장 이렇게 만들어서 승강장에서 이 가락국수장으로 후루룩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런데 이쪽은 또 관리가 안 돼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뭐 어쨌든 잘 찾지를 않다 보니까 홍보 같은 게 없이 이렇게 또 뭐 역 1층에서 영업하다가 지금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것이 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단적인 예로 왜 대전에 철도 이용객이 많으냐 하면은 성심당이라는 이유가 있을 만도 한 게요. 비슷한 대전 복합터미널이 있습니다. 대전 이 IC랑도 가깝고 해서 고속버스 소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운행 노선이 많이 줄었어요. 대전 복합터미널 같은 경우는 운행 노선이 많이 줄어서 울산 가는 노선 운행 중단했고요. 뭐 대구 가는 노선 운행 중단했고요. 이외에도 많은 노선들이 운행을 중단을 했는데 한 원인으로 성심당을 꼽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정도로 성심당의 위력이 막강해요. 실제로 일부러 성심당을 들리기 위해서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고속버스를 한 번에 타고 내려갈 거를 대전역에서 KTX 한번 갈아타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저도 그런 적 있으니까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심당을 빼는 것이 어떤 이득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판단을 내려주셔야죠. 예, 좋은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러워하던 예 있잖아요. 뭐 일본 가면은 각 역마다 오미야게라고 해서 뭐 선물 같은 거 팔고, 뭐 거기 지역 특산물 같은 거 식당에서 먹을 수 있고, 역식당에서도 먹을 수 있고, 뭐 여기서 사갈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못했냐? 이게 지금 못하는 원인입니다. 이게 지금 못하는 원인이에요. 예. 삼진어묵 이미 2017년에 여기서 나갔어요. 나갔고. 그런데 이 성심당도 어쨌든 이거는 아예 삼진어묵과도 차원이 다른 게 한국철도공사에서 먼저 요청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먼저 요청해서 데리고 온 건데 이거를 이 임대료로 결국엔 나가게 하는 이 상황이 맞는 건가 싶은 거예요. 기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쨌든 선물도 될 수 있고 좋은 먹거리도 될 수 있고 이런 건데, 도의상으로도 그렇고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사실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성심당이 대전역 안에 있음으로써 얻는 효과가, 진짜 서울에서 KTX만 일부러 타고 대전 가서 대전에 성심당만 사서 올라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역에서 바로 살 수 있으니까 한 3시간이면 되거든요. 넉넉 잡아서. 근데 그런 이 흐름도 분명히 없어지게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지금 철도 관광, 철도 수요라는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대전역 이제 가락국수도 되살려야 돼요. 예. 성심당 나가면 어떡할 거야? 가락국수라도 살려야지. 근데 이 더운 여름에 다들 국수 먹겠어요? 빵 살려야 됩니다. 10월까지 영업하고 나가면은 그때 뭐 추운 겨울이니까 성심당 대신 국수 드시러 오세요 이럴 거 아니잖아요. 물론 국수도 사실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국수도 부활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승강장에서 먹는 국수 문화가 다 사라져서 일본에서만 먹을 수 있는 문화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일본엔 지금도 승강장 위에서 이 뭐 소바나
뭐 우동 같은 거 파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고 뭐 전철역에서도 막 사람들 후루룩 하고 가기도 해요. 그 비슷한 거를 대전역에서 일부러 멈춰서 성심당까지 사온 다음에 그 성심당 박스를 들고 가락국수집 들러서 기차 타기 전에 가락국수 후루룩 하고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식문화에 대한 부활을 하고 더 멋지게 키워나갈 작정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임대료로 관련된 갈등이 빚어지는 것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재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해요. 재계약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먼저 들어오라고 부탁한 쪽은 성심당이 먼저 들어오겠다고 부탁한 게 아니라 철도에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코레일 유통에서 먼저 들어와 주기를 바랬다는 거. 이거는 지금도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이게 대전에서 이렇게 성심당이 나가면 이게 시작이 될 겁니다. 서울역만 해도 서울에서 제일 오래된 빵집이 분점 형태로 서울역에 들어와 있고요. 뭐 그런 곳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들이 이 상황을 보고 계속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서울역 인근에 임대를 해서 나갈 생각을 할까요? 이거는 성심당이 나가는 거는 결과적으로 봐도 절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소식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는 신기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연장 계약이 10월까지라고 하니까요. 그 4달 안에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계속해서 역 안에서 성심당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 성심당이 지금 어떤 상황에 왔는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좀 이게 좀 잘 해결돼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좀 좋은 소식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도경제신문 박장식이었고요. 다음에는 한번 야외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